자, 지금 우리는 블로그의 방향을 일단 알았는데 그 어떤 블로그도 사실 일단 구조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 봅시다. 블로그 구조, 블로그로 수익화하는 구조는 사실 이게 끝이에요. 이걸로 설명이 다 돼요. 유입과 반응이에요. 자, 이거를 밑에 풀어보면 이렇게 되죠. 누군가 내 블로그에 방문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그게 유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블로그에 유입을 시켜서 그런 다음에 유입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들면 돼요. 이걸 제가 반응 행동으로 나눴는데, 즉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블로그에 누가 오게 만들고 온 사람에게 뭔가를 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맞죠? 각각의 그 유입을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고 반응을 위한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하나하나 뜯어 볼 거예요. 자,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더라도 일단 가볍게 한번 들어주세요. 나중에 다 듣고 나면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요렇게 일단 나눴는데 각각의 블로그들이 있고 얘네들 전부 다 내 그 각자 블로그에 방문자가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들어온 방문자로 할 겁니다. 이게 뭘까요? 뭔가를 하게끔 만드는 거. 각각 블로그들마다. 자, 방문자가 일단 들어와서 수익형 블로그는 그 방문자가 내 글을 오래 읽게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브랜딩 블로그는 내가 지금 나를 브랜딩 하려고 블로그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나를 전문가로서 보이게끔 만들어야 된다. 내가 전문가로 포지션을 가지고 나의 팬을 만들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으로 하여금 내 팬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를 전문가로 인식시키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 유입 반응이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홍보용 블로그는 뭐예요? 블로그에 누군가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온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문의를 하게 만들거나 혹은 구매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어느 블로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을 위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것이고, 그리고 앞단에서 어떤 방문자를 들어오게 하느냐도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전략들이 나눠지는데, 요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공통적인 걸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통적인 거. 요 세 개 다 결국 유입과 반응에 대한 공통적인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입이란 건 내 블로그에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방문자, 우리 흔히 말하는 방문자를 늘려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방문자가 들어오려면 사실 또 두 가지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내가 작성한 글이 누군가에게 노출되어야 되죠. 누군가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맞죠? 근데 이 보여진 것만으로 방문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진 그 글들 중에 내 글이 선택받아야 되죠. 그 사람들이 내 글을 클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내 블로그에 방문자가 1하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일단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블로그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내 블로그를, 내가 작성한 포스팅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지? 그리고 이 보여진 글을 어떻게 하면 클릭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유입 단계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카카오톡 물음표 거꾸로라고 뭔가 검색을 했어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자, 여기 검색 결과에 이렇게 상단 1, 2, 3등 하고 있는데 비교적 이렇게 높은 위치에 내가 작성한 글이 있어야 그게 이제 노출, 상위 노출이 됐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이 노출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이게 바로 키워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이 되는지 네이버 로직 같은 거, 혹은 제목과 본문에 어떤 형식적으로 노출을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뭐
C랭크 같은 그런 어떤 로직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주제를 선정한다거나, 혹은 이 위에랑 비슷한 말이지만 글을 포스팅을 작성할 때 형식적인 어떤 공식들, 이런 것들이 노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단 조금 뭔가 어려운 단어가 나온 거 하더라도 조금 참고 한번 기다려 주시고 넘어가 볼게요. 아무튼 이 영역이 지금 뭐다? 내가 작성한 글을 노출시키는 영역입니다. 보여지는 영역. 맞죠? 근데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그쵸. 요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자, 우리가 노출은 상위 노출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네이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이 되지? 상위 노출이 돼야 뭔가 방문자가 늘어난다고 하니, 상위 노출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되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걸 이해하려면 네이버 로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특히 요즘에는 에어서치 스마트 블럭이라는 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지난 강의들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강의 계속해서 왕초보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다 알려드렸어요. 키워드는 어떻게 선별하고, 그리고 왜 5분 만에 포스팅을 해야 하는지, 그래야 노출에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요런 요소들이 뭐다? 보여지기 단계예요. 보여지기 단계. 이걸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기 단계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보여지기 단계에 유리한 것들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보여지기 단계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 보여지기만 하면, 노출만 되면 방문자가 늘어납니까? 내 블로그에 방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직은 그들에게 보여졌을 뿐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지금 검색한 A는 요렇게 이제 뜬 것들 중에 어떻게 글을 선택을 합니까? 뭘 보고 선택을 합니까? A는 이 제목과 썸네일을 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했는데, 검색 딱 상단에 뜬 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고 첫 번째 글 클릭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일단 검색 결과들 중에서 제목이나 아니면 이렇게 미리 보기 내용이라던가, 요건 사실 잘 안 보긴 하는데, 그죠? 근데 제목, 옆에 있는 썸네일,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정보야? 라고 판단을 하고 클릭을 할 거예요. 맞죠? 여기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뭔가 끌리게끔 만드는 어떤 문구들을 쓰게 되면 더 클릭할 확률이 높겠죠. 뭐 왕초보만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는, 한국인 99%가 다 모르고 당하는, 뭐 요런 표현들을 쓰라고 하잖아요. 제목 쓸 때. 이런 게 바로 어느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클릭을 유도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과 썸네일을 얼마나 더 끌리게 만드느냐에 대한 영역은 뭐다? 클릭의 영역. 내 글을 선택하게 만드는 영역. 후킹 문구라던가 카피라이팅이라던가, 맞죠? 요런 것들이 클릭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유입 단계는 보여지고 선택받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여지는 영역에서는 키워드, 상위노출, 로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선택받기 영역에서는 제목과 썸네일, 뭔가 선택받기 위해서 후킹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맞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뭐예요? 딱 유입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 글이 노출이 되고, 그 노출된 글이 선택을 딱 받게 되면 그제서야 내 블로그에 방문자 1이 딱 생긴다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수익이잖아요. 수익. 맞습니까? 수익.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그럼 이렇게 방문자만 들어오기만 하면 돈이 벌리나요? 방문자가 막 1000명, 10,000명, 100,000명 막 들어오면 돈이 벌립니까? 내 목표가 달성이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 부분입니다. 자, 유입만 되면 끝일까? 내 블로그에 방문자만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이 되느냐? 요거는 아까 제가 블로그 종류마다 좀 달라서 좀 눈치 빠른 분들은 그 블로그마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텐데, 맞습니다. 자, 보죠. 유입만 되면 끝이냐? 요걸 보면
네. 지금 사실 수익형 블로그, 아까 설명드렸던 그냥 블로그를 이제 뭐 돈이 된다고 해서 시작했던 이런 분들 있죠. 뭔가 나는 브랜딩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려고 블로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블로그로 글만 써도 돈이 벌린다고 해서 일단 배우기 시작했다 하는 분들 있죠. 요런 분들은 사실 방문자만으로도 수익을 벌게끔, 수익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애드포스트 같은 건데, 자, 이 애드포스트가 이런 거죠. 내가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면 포스팅 안에 광고를 네이버가 달아주거든요. 그럼 그 광고를 누군가에게 보여지게만 하면, 그러면 네이버가 고맙다고 광고 수수료를 줘요.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만. 자,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내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지기만 하면 어때요? 광고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올수록, 방문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애드포스트 수익은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겠죠. 자, 요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 수익형 블로그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건데, 요거는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아무튼 요런 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근데 대부분은, 자, 수익형 블로그도 방금처럼 이렇게 가능은 하지만 수익 금액이 방문자를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단가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응, 요 영역이 필요해요. 요 영역. 반응의 영역. 아까 뭐라고 했죠? 수익형 블로그는 내 글을 오래 읽게, 끝까지 읽게. 왜? 이렇게 만들어야 내 블로그 등급이 올라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체류 시간이라고 하죠. 이런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여기에 이 블로그의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이 되겠죠. 물론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고 요거 하나만 썼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요런 영역들로 들어온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하게끔 만들면, 오래 읽게 만들고 댓글을 쓰게 만들고 뭐 스크랩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수익형 블로그는 더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게 한다. 반면에 브랜딩 블로그나 홍보형 블로그는 뭐예요? 방문자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정말 부족해요. 들어와서 뭐예요? 이 사람 진짜 전문가네. 퍼브 블로그에 들어왔어. 들어갔는데 퍼브 이 사람 진짜 블로그 좀 잘하네. 이 사람 강의 좀 계속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파는 사람, 어떤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도 딱 들어왔을 때 블로그에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들어와서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한테 한번 문의 한번 해봐야겠다. 이 사람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겠죠. 이게 이제 반응의 영역인데, 이거는 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걸 해야 될까? 글쓰기죠, 글쓰기. 포스팅에 어떤 글을 쓰느냐,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다 왔습니다, 이제. 자, 보시는 것처럼 A라는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고, 그러면 그 방문한 그 글을 읽다 보면서 설득이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하게끔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필요한 기술들이 어떤 거예요? 글쓰기를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글쓰기 시작할 때는 어떤 멘트로 해야 되는지, 그 밖에 어떤 심리 부여 장치라든가, 이게 심리 장치라든가,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걸 고민하는, 팔리는 글쓰기, 이런 것들이 이 영역에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맞죠? 제가 요거는 지지난주, 4월 10일이면 거의 첫 번째 강의였나봐요. 그때 글쓰기 강의. 요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문한 사람들을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 오래 읽기나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다?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반응의 영역에서는 글쓰기가 중요하구나. 자, 여기까지 일단 가볍게 들어보시고, 자, 아니 퍼브야, 분명히 쉽다고 얘기해놓고 하나도 안 쉬운데 뭐라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지금부터 제가 다시 좀 설명 좀 드려보죠. 제가 왜 굳이 이렇게 구조를 쪼개가지고
뭐 노출이니 클릭이니 반응이니 행동 반응이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모든 어떤 다양한 블로그 기술들 있죠. 그 기술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한번 봅시다. 왜 기준이 되는지. 제가 지금 노출 클릭 반응이라고 했죠. 요걸 예전에 2021년도 벌써 3년 전인가요? 이때는 제가 눈에 차기라는 표현으로 3단 구조로 설명을 했던 건데 지금은 제가 유입과 반응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노출이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노출 영역에서는 중요한 게 키워드, 상위 노출, 무슨 로직, 뭐 형식적인 글쓰기 이런 게 중요하다 있고 클릭 영역에서는 중요한 게 제목과 썸네일을 어떻게 쓰느냐, 후킹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게 중요하다 있고 반응은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글이 노출이 안 되는데 제목을 아무리 후킹을 잘해서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후킹 잘하고 막 제목에 막 엄청 다양한 썸네일 엄청 예쁘게 만들고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노출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노출이 안 되면 뭐부터 해야 돼요? 노출에 필요한 것부터 익혀야 돼요. 지금 노출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팔리는 글쓰기 온 심혈을 다 기울여가지고 글을 엄청 잘 썼어. 아니 뭐 진짜 엄청 뭐 좋은 정보를 다 넣고 막 글을 다 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노출이 안 되는데 지금 글을 잘 쓰는 게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데 보니까 블로그 신경 쓸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경 쓸 것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되는 요소가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노출이 맞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팅을 하든 뭘 하든 블로그를 할 때 내가 어떤 것부터 신경을 써야겠다 라는 기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구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렇게 일단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더 드릴 건데 이제 보는 거야. 나 지금 노출이 되고 있나? 아니 노출 자체도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면 노출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진짜 이런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강의 듣다 보면 이게 다 섞여서 좋은 거니까 막 섞어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꺼번에 다 뭔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난 지금 상위 노출은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럼 상위 노출은 되는데? 그럼 이 다음 단계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 상위 노출은 되는데 방문자가 안 늘어나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지? 이런 구조적인 이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보고